자, 그러면 이 물건이 생각할 점이 없는 물건이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요 물건을 딱 보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이 공장의 금액적인 평가, 이 공장의 가치를 평가할 때 꼭 생각을 해볼 점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과 같은 경매 물건을 접근할 때는 절대적으로 주변 시세가 얼마니까 이 공장도 얼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공장 투자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임대에 대한 공실 리스크, 매매에 대한 환금성 리스크가 다른 물건보다 조금 큰 물건이기는 해요. 대신 우리가 이런 단점을 어떻게 해야 되죠? 가격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공장 경매와 공장 투자 그리고 공장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셔리형입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은 관심을 유독 더 많이 가지실 만한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서울권, 특히나 구로나 목동이나 이렇게 서울의 서쪽 지역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시흥, 광명, 안산, 군포, 안양 이런 지역에서 공장을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이 물건을 관심을 더 가지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경매 물건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지금 이 공장인데 지도를 조금 넓게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서해안 고속도로 매송 IC를 바로 올라타서 위로 쭉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서울의 구로 쪽이나 금천, 그 다음에 광명, 그 밑에 시흥, 안산, 그 옆에 군포나 이 위쪽에 안양 쪽 여기에서 공장 창고를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화성에서 공장을 찾는다 했을 때 가장 가까운 쪽이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매송 IC에서 차만 안 막히면 우리 구로나 목동까지 좀만 밟으면은 20분이면 20분은 너무했다. 한 넉넉히 한 30분이면 갈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다? 항상 이 서부간선도로부터 해가지고 요 서해안 고속도로 이쪽이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나게 붐빈다는 게 조금 문제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좀 막히면은 솔직히 30분 이상은 당연히 걸리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거리 자체로는 우리 경매 물건의 위치가 워낙 서해안 고속도로의 매송 IC에서도 너무 가까워요. 여기 톨게이트 보이시죠? 여기 빠져나와가지고 여기 사거리에서 좌회전해가지고 그냥 조금 내려오면은 우리 경매 물건이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뭐 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성이 거의 뭐 1분 컷이에요. 1분 컷. 그 다음에 이 교차로에서 이 왼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바로 안산의 번호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산에서의 접근성 역시도 이쪽 매송이나 비봉 쪽이 사실 가장 가까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전부터 사실 요 안산 쪽에서는 요 아래 비봉이나 아니면은 매송 쪽의 일부 계획관리 지역의 공장이나 단월 도금산단 이쪽에서 이제 공장을 좀 찾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시죠. 사실 이쪽 지역은 워낙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뭐 지금도 많이들 모르시기는 하는데 그나마 조금 괜찮아진 거는 여기 수인 분당선에 야목역이 몇 년 전에 개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차 타면은 여기 인천까지 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족의 발전을 한 동네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20대 때 거의 뭐 십몇 년 전이죠. 그때는 요 근처에 여기 휴먼시아 아파트 요거 하나밖에 솔직히 없었습니다. 요거 빼고는 진짜 벌판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마을 사이에 이런 공장 창고들, 그 다음에 여기 국도 따라서 매송IC 앞쪽으로 여기에 이제 공장들이 몰려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도금 산업단지 요쪽에 이제 공장들이 옛날부터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동네는 진짜 공장 창고를 매매든 임대든 서해안 고속도로 가깝고 안산에 대한 접근성, 그 위에 시흥이나 군포, 안양 쪽 이런 접근성이 중요하신 분들만 여기에 일부 들어가 있는 공장이나 창고를 임대든 매매든 이제 사용을 하려고 찾으셨던 동네예요. 그 외 지역은 사실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동네를 이제 건너뛰게 되면 바로 밑에 있는 이제 공장 밀집 지역이 여기 비봉면 양놀이랑 남양읍 북양리였죠.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의 경매 물건의 입지를 봤을 때는 나름대로 고속도로에 대한 뛰어난 접근성과 도시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공장이나 창고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사실 역사와 전통까지는 아니지만 실사용자분들은 은근히 많이 찾아 들어오셨던 위치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오늘의 경매 물건 공장의 최대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우리 경매 물건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이 공장 건물이 2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대로 왼편으로 내려가면 요 왼편 아래쪽이 1층이고 이 오른쪽 길로 올라오면 여기 앞에가 1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땅의 높이가 앞이랑 이 뒤편이랑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레벨차를 이용을 해서 건물을 양쪽에서 별개의 건물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장 물건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뒤쪽에서 바라봤을 때 높은 쪽이죠. 그러면서 층고 같은 경우에도 1m, 2m, 3m, 4m, 5m, 그 다음에도 조금 첨화선까지 높이가 남아있으니까 대략적으로는 한 5점 몇 메타 정도 나오는 층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 이제 빗물바지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은 6에서 한 8m 정도가 요즘 시공되는 공장들의 일반적인 층고이기는 한데 그거에 비하면은 살짝 조금 빠지기는 해요. 한 6m가 조금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6m, 7m, 8m 이상 되는 층고가 필요하다. 이런 업종들은 여기가 애매하게 살짝 낮은 층고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쓸만은 하죠. 그리고 워낙 고속도로 IC랑 가깝기도 하고 도심지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한 6m 살짝 안 되는 층고가 필요한 업종들도 분명히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입지이기는 해요. 그리고 마당의 공간도 요 정도면은 그럭저럭 쓰기에는 나쁜 편은 아닙니다. 도로랑 쭉 맞닿아 있으니까. 그리고 건물이 여기 2층 같은 경우에는 130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100평 초중반 사이의 평수이기 때문에 요 정도의 스펙을 필요로 하는 실사용자 분들은 반드시 계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입지가 워낙 좋으니까. 대신 경매 정보지를 보면 여기가 이제 2층 내부라고 나와 있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이제 1층 공간의 내부 사진이고 여기가 이제 2층의 내부 모습이죠. 그러니까 층고는 막 시원시원하게 높은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안에 이제 이런 식으로 구획을 분리를 하고 천장을 또 마감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층고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요거 다 이제 뜯어내면은 위에 공간이 더 있을 거니까 그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까 바로 또 잘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지하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사실상 1층이기 때문에 여기 아래 1층, 여기 위에 2층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여기 건물 면적은 1층 같은 경우에도 한 140평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대신 건물이 조금 나름대로 이렇게 판넬의 종류나 색깔을 다르게 써가지고 디자인을 조금 신경을 쓰셨죠. 그래서 우리 물건이 어떻게 보면은 건물은 이렇게 한 동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래에서 하나 쓰고 위에서 하나 쓰고 그리고 행거도어 달려있는 주된 출입구 역시도 별개로 달려있기 때문에 건물 하나에서 1층과 2층을 각각 임대를 줄 수 있으니까 그 점도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매 물건 신건의 지금 감정가가 24억 2,700만 원이에요. 그럼 계산하기 쉽게 24억 3천만 원 정도로 잡고 토지 평수가 535평이죠. 그럼 평당가가 지금 454만 원입니다. 야, 그러면은 이거 450만 원이라는 소리인데 요 금액을 딱 듣는 순간 보통 사람이 어떻게 나뉘냐? 두 갈래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 화성에서만 공장을 계속해서 찾으셨던 분들은 450만 원? 이러니까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요렇게 이제 딱 생각이 드실 거고, 이제 두 번째 유형이죠. 시흥이나 광명, 안양, 안산, 군포 이런 도시 지역, 완전한 그냥 도시죠. 이 도시에서 공장 창고를 찾으셨던 분들은 평당 454만 원이라고 이러는 순간 이 평당가를 받아들이는 그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바로 오
오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454만 원이라고? 이거 괜찮은데? 요렇게 나뉘어요. 왜냐면은 화성의 보통 중간 지역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0만 원 한 중후반 정도, 요 정도를 보통 이제 많이 들을 수 있는 숫자거든요. 물론 이제 남양읍 북양리나 비봉면 양놀이 쪽에 화성으로 가면은 400만 원대 공장들이 많이 나오죠. 500만 원대도 나오고. 하지만 시흥이나 광명 이런 쪽에서 이제 공장 창고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러면은 준신축 느낌의 건물 갖고 있는 공장이나 창고들이 보통은 1000만 원 정도, 요 정도 가격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비싼 거는 뭐 한 1200, 1300 이게 평당 가격이에요. 요렇게 나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신권에 454만 원이다 이러면은 오 소리가 나오는 거고, 화성 8탄이나 향남이나 정남이나 이런 공장 지역에서 물건을 찾으셨던 분들은 신권에 450만 원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너무 비싸다 요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보고 있는 이 경매 물건 화성시 매송면 원리라는 동네에 들어가 있고 매송 IC에서 요렇게 1분밖에 안 걸리고 넓게 봤을 때는 이 위에 안산이라던가 시흥, 광명, 그 다음에 서울의 금천구나 구로구나 서부간선 탔다가 서해안으로 쭉 이어져서 차만 안 막히면 30분이면은 그래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공장 창고의 입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이 가격이 응당 이해가 될 법도 한 가격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 공장이 진짜 신권에 24억 초반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평당 454만 원이라는 요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물건이 이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거를 내가 가치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이 생각할 점이 없는 물건이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요 물건을 딱 보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이 공장의 금액적인 평가, 이 공장의 가치를 평가할 때 꼭 생각을 해볼 점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경매 물건을 요렇게 봤을 때 경매 목적물로 나온 건물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필지 하나 지금 나와 있고 여기 필지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필지가 또 하나 나와 있죠. 화살표. 그럼 결론적으로 요렇게 제가 지금 빗금을 치고 있는 여기 땅이랑 요 위에 도로, 여기 땅은 같이 경매의 목적물로 나왔으니까 전혀 뭐 문제 될 거는 없죠. 근데 공장이나 창고를 투자함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볼 게, 과연 이 공장의 마당은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좀 유심히 봐야 돼요. 자, 가운데 건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앞에 지금 삼각형 땅이 요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일단은 요 공장의 전용 마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위에 일부 공간들, 여기도 이제 마당으로 활용이 가능할 거예요. 여기는 이제 1층 공간이 쓸 수 있는 마당, 여기 앞에는 2층이 쓸 수 있는 마당 공간이 되는 거죠. 근데 공간이 너무 좁지 않습니까? 아까 영상에서도 봤던 것처럼 여기 뒤쪽에 있는 2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요 정도까지 해서 마당으로 조금 쓰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1층 밑에서 봤던 건물은 여기 건물 앞에다가 물건 같은 거를 조금 야적을 해놓고 쓰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차를 몇 대를 좀 대놓고,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게 가운데가 도로이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공장 건물 바로 앞을 지나가지고 여기 뒤에 있는 공장들이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쌓아 놓더라도 내 건물 앞에 맘 편하게 쌓아 놓지를 못하고 거의 공장 벽에 붙여가지고 일렬로 쭉 얇게 세워놓을 수밖에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마당의 활용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게 이 물건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요 임야 필지가 지금 면적이 얼마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133평에다가 120평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 두 개 합해보면 250평이 조금 넘는 면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물건의 전체적인 토지 평수가 535평인데 이 중에서 내가 맘 편하게 쓸 수 있는 면적은 적어도 얘는 안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2층 뒤편으로 올라가는 그 언덕배기 도로, 얘가 이제 41평 정도가 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도 어쨌거나 도로로 쓰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공장의 전용 마당 공간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산을 해보잖아요. 290평이 넘어가요. 아니 그러면 경매로 나와서 낙찰받아가는 토지 평수가 535평인데 이 중에 290평 정도가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땅이다. 이 점을 우리가 이 경매 물건을 분석을 할 때 반드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사실 공장이나 창고라는 거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건물 앞에 뭐가 있죠? 땅이 있잖아요, 땅이. 그래서 이런 마당 공간에 주차도 하고 물건도 쌓아놓고 작업해서 만든 제품들을 꺼내놓기도 하고 원자재, 부자재 이런 거 입고 하면 상하차 해가지고 잠깐 또 세워놓고 쌓아놓고 이런 행위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마당이라는 공간이 상당히 중요한 부동산이죠. 근데 우리 경매 물건은 내 건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실상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여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면적이. 요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가 다닌다던가 통행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뭘 쌓아놓지도 못해요. 이런 점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 이 공장을 임대나 매매를 하려고 내놨을 때 그때 이제 누구나 다 이런 불편함을 느낄 거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들어가 있는 물건인데 주변 시세 마당 넓은 아니면 넓지는 않더라도 어쨌거나 내 전용 공간 야적하고 주차하고 쌓아놓고 뭐 짐 같은 거 꺼냈다가 들여놨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이 딸려있는 공장이랑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사람이 어디를 먼저 가겠습니까? 임대를 들어가도 그런 데를 먼저 들어갈 거고 매수를 하더라도 그런 마음 편한 쓰기 편한 공장을 먼저 손님들이 붙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과 같은 경매 물건을 접근할 때는 절대적으로 주변 시세가 얼마니까 이 공장도 얼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공장 투자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임대에 대한 공실 리스크, 매매에 대한 환금성 리스크가 다른 물건보다 조금 큰 물건이기는 해요. 대신 우리가 이런 단점을 어떻게 해야 되죠? 가격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변의 거래 사례나 시세 조사를 하실 때 여기 매송면 원리, 매송 IC 앞에 있는 공장 지역의 공장들이 단순하게 시세가 어느 정도의 거래가 됐으니까 이 물건도 그 가격이겠지라고 기준을 잡고 거기에서 이제 역산해가지고 내 입찰 금액을 책정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상당히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고가 낙찰을 받을 수밖에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점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오늘의 경매물건 공장 투자 여부나 입찰 금액 산정을 좀 신중을 기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장 경매, 공장 투자 강의 언제 또 하시냐 문의가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면 8월 초에서 중순경에 이제 강의 공고 및 수강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8월 28일, 9월 4일, 11일, 18일 4주 정도 이제 이론 수업 진행을 하고 9월 20일, 그다음에 23일 화요일, 25일 요거는 목요일, 그다음에 27일 토요일 요렇게 해서 저와 함께 이제 현장 임장을 나가요. 그래서 물건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을 선별을 해서 현장 임장과 이론에 대한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종합반 형태로 강의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커리큘럼이나 이런 안내들은 제가 8월 초에서 중순경에 강의 모집 공고를 제 유튜브 이제 커뮤니티란 블로그, 인스타그램 여기다가 이제 올려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는 강의의 이제 최종 목적은 뭐냐? 사실 목표는 간단합니다. 공장 가치 판단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거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공장을 경매로 투자를 하든 일반 매매로 투자를 하든 공장이라는 부동산, 내가 보고 있는 이 공장이 정확히 뭐 17억 5천인지 16억 8천인지 아니면 15억 5천짜리인지 이거를 정확히 먼저 기준을 정할 수 있어야만이 그거를 바탕으로 경매 입찰가도 내가 정확하게 산정을 할 수가 있고, 일반 매매에서도 소위 흔한 표현으로 눈탱이를 맞으면서 공장을 사고 이런 일들을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공장 경매나 공장 투자를 할 때 요 공장 가치 판단, 얼마짜리 공장인가 이거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리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 수업이나 현장 수업을 통해서 공장에 대한 정확한 가치 판단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또 제 강의에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임장하면 앞으로 평생 공장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이론과 현장에 대한 기준과 공장 창고라는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을 또 배워 가시면 좋겠습니다.